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달려가는 여자입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다른 사람의 사는 이야기만 듣다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좀 쑥스럽네요. 요즘은 예전만치 씹사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아직도 며느리는 며느리다 하고 사는 집안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제가 겪었던 어이없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내볼까 합니다. 모쪼록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참으로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께서는 한 회사에 몸담고 계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를 알뜰살뜰 보살펴 주셨고요. 남들 다 가는 대학 재수해서 들어갔고요. 4년 동안 장학금 한번 받아보진 못했지만 그럭저럭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취업 준비를 2년 가까이 했고 중견기업에 취업해서 업무에 치이며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비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남편에게도 연애 시절부터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괜찮다고 자기도 결혼할 준비가 안 되었으니 먼 미래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해주었어요. 그렇게 수개월을 만나다 보니 저도 마음이 슬슬 바뀌더라고요. 나이는 30대 중반을 넘어섰고 양가에서는 슬슬 결혼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에게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늘 제 기분에 맞춰서 하루를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민할 때는 꼬리를 축 내린 강아지처럼 제 기분을 맞춰주었고 제가 기분이 좋은 날엔 저보다 더 기분을 올려 신이 나게 맞춰주었어요. 저한테 너무나도 잘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성의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제 마음을 돌리긴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결혼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복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철없는 어린 시누이가 있었는데 자세하긴 몰라도 돈으로 크게 한번 사고를 쳐서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몽땅 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혼은 현실이기에 조금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시부모님은 부담스럽다고요. 남편은 제게 부담 갖지 말라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최후의 수단이었는지 각서를 들이밀더라고요. 각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시부모님의 노후에 관한 일절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의 설득에 넘어갔고 각서를 잘 보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남편이 노력했고 잡음 하나 없이 양가의 합의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셨기에 혼수 준비도 거침이 없었고 단지 보태줄 여유 자금이 없었던 시댁에서 눈치를 좀 보셨었죠. 다행히도 남편과 저에게서 회사 대출이 잘 나왔기에 신혼집 마련도 부족함 없이 준비했습니다. 드레스도 웨딩 촬영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게 나왔고 결혼식도 모두의 축복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하던 신혼여행도 만족스러웠어요. 회사원이다 보니 길게 휴가를 내기 눈치 보여 평소엔 엄두를 못 냈던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LA와 라스베이거스를 돌면서 도시의 화려함에 완전히 매료가 되었었죠. 오죽하면 내가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했었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꿈같은 신혼여행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여유가 어찌나 행복하던지 남편과 몇 번이고 미국으로 이민 오고 싶다고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렇게 꽤나 길었던 신혼여행을 마치고 친정집에서 하루 자고 시댁으로 이동하여 하루 자고 신혼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부모님께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진수성찬으로 저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비행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터라 피곤했지만
미국에서 사온 선물들을 드리고 신혼여행에서 보고 느낀 걸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피곤할까봐 이부자리도 봐주시고 푹 자고 시댁으로 가라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친정집에 몸을 뉘이니 감회가 새로웠죠.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부모님 드릴 선물과 시누이 선물까지 챙겨서 갔어요. 일부러 점심때가 지난 시간에 갔는데 늦은 점심을 드신 건지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한가득이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쓱 한번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야 고생했다. 설거지는 좀 이따 해도 되니까 일단 인사부터 받자. 저는 그 말의 의중이 뭔지 한참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보고 설거지를 하라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인사를 드리고 선물까지 모두 드리니 저에게 슬쩍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설거지를 저보고 하라는 소리였던 것이 맞았어요. 저는 우물쭈물하다가 그래 한 번쯤인데 뭐 어떤가 싶어서 그릇을 뽀득뽀득 닦았습니다. 별 수 있나요? 여기는 저희 부모님 집이 아닌 시자가 붙은 집이니까요. 저녁상도 옆에서 얼마나 눈치를 주던지 손님으로 간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몸종처럼 일했습니다. 진짜 하다하다 물 떠오라는 것까지도 절 시키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눈치만 슬쩍 한 번씩 보내고는 식사 내내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신혼여행은 재밌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신나가지고 신혼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진짜 크긴 크더라. 나도 미국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부럽다. 얼마나 보고 즐길 게 많던지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너무 좋아서 이민 오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몰라요. 제가 장단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숟가락을 던지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맞거나 하진 않았지만 정말 하마터면 머리에 숟가락을 맞을 뻔했어요. 남편도 놀라고 시누이도 놀라고 저도 놀라서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킁킁 헛기침을 몇 번 하시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흘깃 째려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어디 나가서 살 생각을 하고 그래? 미국 이민이라니 절대로 안 된다. 아니, 제가 무슨 당장 이민 가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민 갈 예정이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이민 가고 싶을 정도였다고 하고 비유를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무슨 제가 당장이라도 짐 싸서 떠나겠다고 한 사람 취급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그래서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지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민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을 정도였다 하고 말한 건데 뭘 그리 역정을 내느냐고 한 소리를 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시아버지께서 나름 중재를 한답시고 시어머니를 말리셨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든 게 도리어 속이 상했는지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억울한 사람은 저였는데 너무 황당했죠. 그러자 신우가 옆에서 갑자기 얄밉게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예요. 새언니가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했네. 언니가 사과해. 너는 낄 때 안 낄 때 구별 좀 하고 말해. 이민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좋았다고 이야기한 건데 뭘 오해야. 어머니, 그렇다고 집사람한테 숟가락을 던지시면 어떡합니까? 너도 그만해라. 좋은 날 이게 무슨 일이냐? 시아버지도 제가 잘못했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진짜 시자 붙은 사람들은 죄다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밥이나 다시 먹자고 숟가락을 드시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왜 그러시나 싶어서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시누이가 저한테 눈치도 없냐면서 쿡쿡 찌르더라고요.
시어머니 숟가락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정말 일어나기 싫었지만 초장부터 기를 죽이려는 심산인가 싶어 장단에 맞춰드리려고 일어나서 숟가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말없이 밥을 드시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두런두런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요리를 하시면서 이것저것 얼마나 꺼내 쓰신 건지 오후에 설거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거지통이 가득 찰 정도로 그릇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지들끼리 하하호호 신난 꼴을 보니 비혼주의를 고집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 와서 도와주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부르고 시누이가 부르고 일부러 저에게 일을 시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굴었어요. 예, 자고 갈 거지? 네, 오늘 자고 내일 가려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이불을 꺼내오셨어요. 오랜 시간 장롱에 처박혀 있었던 건지 쿰쿰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피곤함이 몰려와서 빨리 눕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쓰던 방에서 자려고 거실에 놓인 이불들을 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나온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탁 잡으시더라고요. 예, 오늘은 나랑 거실에서 자자. 네? 거실에서요? 저는 그이랑 방에서 자야죠. 네가 또 언제 와서 자겠니? 오늘 밤에는 나랑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거실에서 자자.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 행동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가 같이 자야지 무슨 시어머니랑 거실에서. 게다가 새댁에다가 이제 막 집안 식구가 된 사람이 어떻게 거실에서 대자로 뻗어 잘 수 있겠어요? 저는 극구 거부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에 말씀을 하시니 더욱 곤란했어요. 거실에 보일러도 꺼두신 건지 저녁 먹을 때만 해도 바닥이 따뜻했던 것 같은데 냉골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를 골탕 먹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시나 하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올 때까지 시어머니와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어머님,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거실에서 자는 건 다음에 해요. 오늘은 그냥 그이랑 방에서 잘게요. 예, 네가 또 언제 온다고 그래? 너는 내가 우습니? 내가 거실에서 같이 이야기 좀 하다 자자는데 내가 널 잡아먹기라도 해? 왜 피하고 그러니? 아니 엄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집사람이 왜 거실에서 엄마랑 자요? 그냥 우리 둘이 잘 거니까 아버지랑 같이 주무세요. 약간 언성이 높아지자 방에 있던 신우가 문만 빼꼼 열어서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언니, 엄마 말도 맞지. 시댁에 왔으면 시어머니랑 사이좋게 이야기도 하고, 응? 그러다가 잠드는 거 아니겠어? 그러더니 자기는 이만 자야겠다면서 문을 꼭꼭 닫고 들어가는 거 있죠?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얼른 방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조금만 이야기하다가 들여보내겠다고 하고는 방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결국 소파에 걸터 앉았어요. 하실 이야기가 뭔지는 몰라도 얼른 듣고 방에 들어가서 눕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중간 나와서 언제 들어오냐, 할 이야기가 많냐 하고 물어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별 시덥지 않은 소리만 줄줄 늘어놓으셨습니다. 자고로 남편은 하늘이고부터 시작해서 아침밥을 어떻게 차려주면 좋겠다. 집안일을 너무 칼같이 나누지 말고 여자가 더 많이 해야 된다. 아주 가부장적이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반복하다가 할 이야기가 없으시면 자러 가겠다고 하면 갑자기 TV 이야기를 하시고 결론은 그냥 조용히 거실에서 자라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감겨오는 눈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뜻대로 거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냉골 같은 바닥이 얼마나 춥던지 새벽에는 이를 덜덜 떨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겨우겨우 다시 잠들었는데
무슨 아침 6시부터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추위에 제대로 잠도 푹 못 잤는데 아침부터 깨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당연히 깨운 이유는 아침상을 차리자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방에서 자면 남편이 같이 깰 것 같으니까 일부러 거실에서 재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작태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2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말이죠. 결국 졸면서 아침상을 차렸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콧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피곤함까지 더해져서 감기 기운이 겹친 것 같았어요. 재채기를 연신에 대며 코를 킁 풀고 있자 아침을 드시러 나온 시아버지께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약해서야 무슨 살림이나 제대로 하고 애는 똑바로 낳겠어? 꾹 참아왔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터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차리고 정리하고 인사만 대충 드리고는 남편과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는 내내 제가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애꿎게 화를 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야 마음을 풀었습니다. 시댁에 가서는 2번 다신 이런 일 없게 옆에 꼭 붙어 있겠다는 약속이었죠. 남편은 그 뒤로 시댁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일 없게 스스로 나서 주었어요. 시부모님께도 용건이 있으면 본인을 통해서 연락을 달라고 했고요. 가끔 시누이와 시어머니께서 제게 염장을 들쑤시는 듯한 문자나 연락을 하긴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화를 내주었습니다. 몇 번 반복되자 길을 잡겠다는 마음이 좀 수그러들었는지 필요한 연락 이외에는 자제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꽁에 있는 게 있다는 티는 팍팍 내셨어요.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연락이나 하겠니? 이번 주 주말에 집으로 좀 와라. 부탁할 것도 있고 간만에 밥이나 먹자. 저는 알겠다고 대꾸했죠. 처음에는 매주 주말마다 밥 먹자고 하시는 거 남편이 데이트도 해야 되고 신혼인데 방해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한 덕분에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거든요. 저도 나름 시집 온 건데 언제까지 등지고 살 순 없으니 천천히 마음을 열기로 약속했고요. 그래서 주말에 보자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미리 말을 해두셨는지 주말에 시댁을 가자고 하길래 이미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도 좀 그래서 한우 고기를 사들고 시댁을 방문하니 저보다 한우를 더 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웃기게도 빈말이라도 같이 구워 먹자고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잘 구워 먹겠다고 하시고는 냉동실에 쏙 넣으시더라고요. 사람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랬는데 이렇게 친정 부모님과 다를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안 했던 부분이라 그냥 그러세요 하고 말았어요. 저녁을 다 먹고 대충 정리하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정리하지 말고 거실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었는데 그제서야 부탁할 게 있다던 그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사돈 어른이 가구 좀 하신댔지? 네, 삼성동에서 꽤 크게 하셔요. 수입 가구도 있고 국내 업체랑도 계약하셔서 운영 중이시고요. 언니, 내 방 가구들이 너무 낡아서 새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언니네 친정 부모님네 가서 가구 좀 보고 바꾸려고 하는데. 아, 그러면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이만 가보라는 말에 저는 정리덜 된 설거지통을 보면서 의아하게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가구를 보러 가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친정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가구를 보러 갈 테니 적당한 가격에 좋은 가구 좀 보여드리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댁을 너무 몰랐던 거죠. 제대로 된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시누이가 비싸도 엄청 비싼 수입 가구들을 골라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인해도 비싼데 사돈댁이라 어쩔 수 없이 맞이는커녕 손해보면서 가구 보냈다고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적당히 보여드리지. 사돈 처녀 보는 안목이 장난 아니더라. 고르고 고른 게 죄다 수입산 가구일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도 이렇게 한번 가격 좋게 잘해드리면 우리 딸 예쁘게 봐주시겠지. 저는 어머니께 감사드린다고 이야기를 전하고는 남편에게도 오늘 친정 부모님 가게에서 시누이가 가구를 골랐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이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방 사진을 보내주고 가구가 너무 예쁘다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괜히 뿌듯한 마음에 부모님께도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전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응,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아니, 사돈어른이 분명 계좌로 돈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열흘이 지나고 가구도 다 배송됐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라서. 잔금을 안 주셨어요? 한 푼도 입금 안 하셨더라. 내가 직접 연락드리는 게 괜히 기분 나쁘실까봐. 이걸 어쩌지? 저는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마치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분명 무슨 착오가 있겠지 싶어서 처음에는 나긋나긋하게 안부를 묻고 본론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아직 가구 대금이 입금이 안 되었다고 하셔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당연히 사돈어른께서 해주시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대금은 나중에 치르겠다고 하시고 물건 받아서 가셨다면서요. 저희 부모님 운영하시지만 수입산 가구는 다 판매 대금 정산이 되어야 해서. 예, 우리가 남도 아니고 사돈인데 그것도 선물로 못 해주신다니? 가족끼리 그렇게 정없이 구는 거 아니다. 아니, 너도 그래. 중간에 알아서 잘 말씀드렸어야지 나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 그러더니 주절주절 돈 못 준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고는 피곤하다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보다 늦게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이 심상치 않은 제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고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고 신우도 짠 듯이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늦은 시간이었지만 친정집으로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남편이 대신 대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라고 안 답답했겠어요? 그 얄미운 시누이가 뭐가 이쁘다고 비싼 가구를 저희 돈으로 선물을 해주나요? 남편이 계속해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는데 제 귀에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몰상식한 집구석에 유일하게 상식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 그런지 일은 척척 처리했습니다. 판매 대금을 그동안 모아두었던 용돈을 탈탈 털어서 보내더라고요. 다음날 제 눈치만 보던 남편이 시댁에 갔다 오겠다고 하더니 씩씩거리면서 집에 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나 싶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남편 속도 말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관뒀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을 끄는 것과는 별개로 시누이가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시누이가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언니, 그걸 곳에 오빠한테 가서 일렀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왜 모른 척해? 어제 오빠가 집에 와서 다 뒤집어 놓고 갔어. 아니, 나한테 그깟 가구 하나 선물로 못 해주신대? 그걸 다 갖다 일러? 언니네 친정도 너무하네. 신우, 그게 다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저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요? 와, 언니 무섭네.
지금 내가 우스워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우스워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남의 집 사업장 가서 물건을 훔쳤으면, 예, 우리가 언제 훔쳤다고 그러니? 너 말 정말 거지같이 하는구나. 사돈 어른이 당연히 시댁에 잘 보이려고 내 딸 잘 봐주십사 하고 선물로 주시는 줄 알았지. 어머님, 그게 다 얼마짜린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서랍장 같은 거 하나였으면 몰라도 침대에 책상에 장롱에 바꿀 수 있는 가구들 다 들고 가셨으면서 당연히 대금을 치러야죠.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치사하게 구니? 정말 시댁을 무시하는 것도 가지가지지. 제가 인상을 팍팍 쓰면서 통화를 하고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이 보다 못해서 제 전화기를 확 빼앗았습니다. 그러더니 남편도 흥분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몰상식하게 굴지 마세요. 제가 대금 안 치렀으면 절도나 다름없는 짓이라고요. 그리고 제 와이프한테 자꾸 전화해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앞으로 연락 받지 말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힘쓰지 마세요. 남편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니 전원까지 끄더라고요. 어차피 다음날이 일요일이어서 알람이 필요하지도 않고 남편이 너무 괴로워하는 얼굴이길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뒀습니다. 남편도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더라고요. 그날 우리 남편의 강단에 다시 한번 놀랐고요. 결혼 전부터 이런 일 없게 잘 막아주겠다고 하더니 정말 제 편에 서서 모든 벽을 쳐주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마음 놓고 푹 잤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 회방을 놓을 줄은 몰랐죠.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을 직접 열고 들어와서 화를 내진 못하셨지만 저희가 문을 열 때까지 현관벨을 누르셨습니다. 눈곱도 떼지 못한 채로 시어머니의 분노를 감내해야 했어요. 남편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쉬는 날인데 늦잠도 못 자게 하냐 궁시렁거렸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오롯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냉수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키시고는 저희 보고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떤 억지를 부리려고 온 걸까 싶어서 일단 이야기라도 들어보자 했어요. 너희가 결혼해서 이렇게 부모를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거다. 가구 좀 일이야. 일단 우리 아들이 대금 냈다고 하니 덮어두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너희 결혼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왜 생활비는 한 푼도 안 주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생활비를 저희가 왜 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직 시아버지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있었고 시누이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생활비를 받으려면 저희가 아니라 시누이가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생활비는 결혼 전에 드렸잖아요. 저희도 대출금 갚으면서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활 유지하면서 살아요. 도대체 며느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아들을 깨어냈길래 착한 우리 아들이 이리 변했을까? 매달 생활비 주면서 살갑게 굴던 아들이 돈도 못 준다 하고 화만 내고.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 낳고 키우고 하려면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야 합니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동생한테 받으시면 되잖아요, 생활비. 걔가 무슨 돈이 있다고 생활비를 내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누이도 뻔히 직장 생활하는 사회인인데 시누이한테는 코 묻은 돈이랍시고 한 푼도 안 받으면서 가정을 꾸린 아들한테는 달라고 하다니요. 결혼 전에 드렸던 생활비도 거의 용돈의 개념으로 남편이 챙겨드린 거지 보탬이 되려고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배알이 꼴려서 이런 억지를 부린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알아서 잘 방어를 해주고 있었기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남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굴자 시어머니께서는 답답하신지 저를 보면서 호통을 더 치셨죠. 동생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두 다리 퉁퉁 부어가면서 벌은 돈을 어떻게 내가 쓰겠니? 우리도 앞으로 노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매달 통장으로 보내줘라.
걔 그 사치병 때문에 노후 자금 다 날려버린 건데 그걸 왜 저한테 돈 내놔라 하십니까? 뭐야? 아이고, 아이고,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돌변하다니. 며느리야, 네가 어떻게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해놨으면 내 말에 꿈뻑 죽던 우리 아들이 내 말에 반기를 못 들어서 안달이 난 게야? 집사람한테 그만 뒤집어 씌우시고 나가세요. 혹여나 전화로 화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한 번, 두 번은 저도 참고 넘어갔는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거의 흐느끼다시피 버텨냈지만 남편은 인정사정 볼 거 없이 팔을 질질 끌고 현관문 밖으로 보내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의 그런 태도에 너무 황당해 하시면서도 서운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고 포기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제게 결혼 전에 했던 약속 까먹지 않았으니 노후에 대해서는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 속도 완전 시커멓게 변했겠죠. 아무리 그래도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인데요. 남편은 저에게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댁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솔직하게 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면서 명품백을 산답시고 빚을 8천만 원이나 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매장에 있는 물건을 몇 개나 샀길래 그렇게 큰 빚을 지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죠. 가방이라고 해도 비싸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8천만 원이라니. 그러자 남편은 월급으로 충당이 안 되니 결국 대출을 받아서 명품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제3금융에서 받은 대출이라 이자가 불고 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8천만 원을 넘기고 나서야 겨우 시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하루빨리 갚기 위해 노후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을 해지했다고요. 결국 신우는 가지고 있던 가방들도 다 팔아치워서 빚 갚는 것에 보태야 했는데 가방도 어찌나 관리가 안 되었던지 제 값은커녕 반값도 못 받고 팔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철없는 신우의 행동에 기함을 토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나머지 귓볼까지 시뻘개지더군요. 솔직히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그런 어이없는 일로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날린 사건이 매우 수치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남편을 위로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핸드폰에서 시댁의 모든 번호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두어 달에 한 번은 찾아뵙고 명절에도 가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차단까지는 하지 말자 했는데 남편은 강경했어요. 이미 밑바닥까지 드러낸 사람들인데 뭐를 무서워하겠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차단이 된 이후부터 시부모님은 남편에게밖에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은연중에 제 눈치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5개월쯤 흘렀을 때였어요. 제 몸이 영 이상해서 내과에 찾아갔더니 임신한 것 같다고 산부인과 진료를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둔 생리 날짜를 확인하는데 예정일보다 열흘이나 늦어지고 있었어요. 약간 속이 울렁거리면서 미열도 있고 귤같이 신기에 당기는 걸 보면 정말 임신이 맞는 건가 싶었죠. 한달음에 산부인과에 달려가 피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보니 정말 작은 점 같은 태아가 제 뱃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사모님. 임신 6주 차입니다. 다음 주에는 심장 소리 들려드릴게요. 남편분과 같이 오세요. 나가서 산모 수첩도 받으시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운동을 하러 나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참지 못하고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배를 감쌌어요. 남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당장에 파티를 하자며 기뻐했습니다.
시댁에는 남편이 말하겠지 싶어서 친정 부모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남편이 시댁에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직 임신 초기니까 시간 좀 지나서 안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자. 임신했다고 또 연락해서 당신 스트레스 받느니 그게 나을 것 같아. 저를 배려해주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한 걸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하는 개인 SNS 계정에 초음파 사진을 올리고 임신한 사실을 올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와 친구를 맺은 사이가 아니기에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꾸준히 시누이가 몰래 제 SNS를 염탐하고 있었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올린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무시하자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집 문 앞에서 농성이라도 벌이듯 진을 쳤어요. 제가 결국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자고 했고 철옹성 같은 대문이 열리자 시댁 식구들은 전부 집안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으니 이제 관계를 개선하자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임신이라니. 몸이 약해서 애도 못 볼 줄 알았는데 얼마나 다행이야. 성별은 뭐라든 딸이래 아들이래. 딸이든 아들이든 뭐가 중요해. 그치만 아들이면 더 좋겠지? 언니, 어떻게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SNS에 먼저 올릴 수가 있어? 쏟아지는 질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저를 걱정해주는 말도 있었고 애가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다며 기뻐하는 시부모님을 보니 차마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확 관심 끊어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임신하고 마음이 약해진 저는 그렇게 어영부영 사과를 해오는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금이 갈 듯 말 듯 애매했던 관계는 쭉 이어졌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손주가 정말 벌써부터 좋아 죽겠는지 아이 용품을 마구마구 사다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 방 하나를 아기 방으로 미리 꾸며놔야 했어요. 16주가 지나고 아들이라는 소리를 병원에서 듣자마자 시부모님께서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안정기에 접어들고 태교 여행까지 보내주신다고 저희를 베트남 여행까지 시켜주셨어요. 그동안의 앙금이 사르르 녹아버렸죠. 그런데 철없는 시누이는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신우가 다급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 나 돈 좀 융통해줘요. 저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우리도 애한테 들어갈 돈 미리 준비하느라 돈이 없어요. 신우는 갑자기 왜 돈이 필요해요? 아, 진짜. 언니밖에 돈 빌릴 사람 없단 말이에요. 500만 원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신우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몇 번씩이나 연락을 해댔어요. 하지만 신우의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도 다 털어간 사람인데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단판을 짓겠다며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신우의 욕을 막 하더라고요. 아니 그 미친 기집애가 채팅 어플로 만난 이름도 가짜인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돈을 줬다지 뭐야? 신우이가 로맨스 스캠인지 뭔지 뉴스에서 난리치는 그거에 당한 거야? 무슨 병원비가 급하고 자기 죽는다고 해서 2천만 원이나 빚을 내서 보내줬대. 한 번 사채를 써봤으니 2번은 쉬웠나 봐. 또다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급한 불 끄겠다고 당신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한 모양인데 결국 남편도 시부모님도 시누이한테 돈 한 푼 해줄 수 없다고 난리가 났고 시누이는 눈물만 줄줄 흘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에게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가 집에서 쫓겨났다면서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살이라도 빠진 건지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나는 시누이를 차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옷방에서 지내겠다며 거기에 짐을 슬며시 풀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노발대발 당장 나가라고 했지만 아이를 가져서인지 저는 시누이를 매몰차게 쫓아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시부모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며칠만 지내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정말 딱 5일째 되는 날 시누이가 아주 홀가분하다는 얼굴로 저에게 나가보겠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께서 연락을 했나 싶었지만 뭔가 찜찜할 만큼 홀가분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옷방을 정리하며 확인해봤는데 아니 글쎄 제가 친정 부모님께 결혼 전에 받은 유일하게 비싼 명품백이랑 금 몇 돈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열이 받아서 시누이에게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가져간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착각을 한 건가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찾아봤지만 명품백과 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살갑게 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너무 고맙다. 네가 우리의 빚 갚아줬다는 이야기 들었어. 정신 차리고 살겠다면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내가 어찌나 우리 며느리한테 고맙던지. 시누이가 제 물건을 팔아서 자기 빚을 갚은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퇴근 후에 집으로 오지 말고 시댁으로 오라고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시누이의 만행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시댁에 가자 시부모님은 은근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제가 입을 꾹 다물고 비장한 오로라를 풍기자 제게 말도 걸지 않으시더군요. 시누이가 퇴근하고 저희 부부를 발견하자 멈칫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물건 돌려줘요. 그 가방 우리 엄마가 결혼 전에 사준 명품 가방이라고요. 거기다가 결혼 예물로 받은 금까지 가져간 게 말이나 돼요? 아, 언니, 나한테 이런 식으로 굴면 안 될 텐데요. 내가 언니네 옷방에서 뭘 찾은 줄 알아요? 나한테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도 남을 걸 찾았는데 지금 오히려 역정을 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넌 뭘 찾았는데? 시누이는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익숙하게 접혀있는 종이는 결혼 전 남편이 저에게 써준 시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각서였습니다. 신우가 시부모님 앞에서 그 각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시부모님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신우의 뺨을 확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쓰자고 했다 내가. 네가 명품에 미쳐서 미친 짓 했을 때 와이프랑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쓰자고 했어. 오빠 결혼을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이걸 들고 협박을 해 감히? 오빠, 어떻게 내 뺨을 때릴 수가 있어? 내가 그럼 빚에 허덕여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너 같은 것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어디 머리 빡빡 밀고 절이라도 들어가던지. 당장 새언니 물건 돌려놓고 죽은 듯이 살아. 우리 앞에 나타나서 뻔뻔하게 굴지도 말고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데 염치도 없이 굽니까? 시부모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신우는 뺨을 움켜잡고 흐느끼며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이끌고 집을 나오면서 두 번 다시 찾아오지도 말고 애도 볼 생각하지 말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작물로 그 물건을 팔았다는 신우의 뻔뻔한 태도를 보자마자 물건들을 되찾기 어려울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라면 아나무인처럼 굴던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보고 연락을 자제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신우이의 월급 통장을 압수했다고 했어요. 매달 저에게 신우이 월급의 반을 계좌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2천만 원 돈으로라도 갚겠다고 면목 없다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셨어요. 그 뒤로 저를 건드리는 시댁 식구는 아무도 없었고
여전히 남편은 제 옆에서 든든한 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벌써 만삭이 되어 출산 예정일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무사히 출산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나니 같은 신우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줘서 그나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는 남성분들, 제 남편처럼 꼭 자신의 옆에 있는 평생의 반려자를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